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이 원하는 건 경쟁국 수준, 미국이나 일본 수준 정도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규모 투자 완화를 그러니까 투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업들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조차도 어떤 것을 시설을 투자할 때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회사가 어떤 이게 죽고 사느냐의 문제를 진짜 걸어야 될 정도로 이게 그러면 사실은 내가 하고 싶지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만큼 리스크도 네, 있는 리스크가 거니까요. 너무 큰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국가에서는 이제 세액 공제가 낮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게 과연 우리나라 국가에 제대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국가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현장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냥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게 뭐 생생내기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나은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들, 지금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도와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2기가 됐습니다. 지금 이 2기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칩스법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건데 칩스법은 이제 미국이 이제 반도체 산업의 어떤 패권을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2022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년간 527억을 이제 반도체 공장에 짓는데 쓰라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원하는 게 이런 겁니다. 공장을 짓는데 돈을 쓸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 지원을 해달라는 거죠. 지원금을. 좋네요. 예. 그리고 나중에 뭐 만약에 뭐 투자해주고 나중에 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그러니까 칩스법과 비슷한 법을 제정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해달라는 거고 여러 가지 해달라는 건데 다만 이제 문제가 트럼프가 이 2기에 대해서 지금 약간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2기가 들어서면서 이제 중국이 6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TSMC를 먼저 이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이거에 지금 예민하게 돼 있는데 내년에 이제 공장을 짓습니다. 텍사스주에 공장을 지면서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인텔이 과연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받아도 엄청난 제재를 받으면서 받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고 왜냐하면 이미 받아놓기로 한 69억조차도 그랬는데 받아봐 어떻게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일단은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일단 그 경제 쪽에 관련된 예산 쪽을 좀 다듬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맞아요. 예,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네. 엄청나게 줄이고 있습니다. 뭔가를 맞아요, 불필요하다 맞아요. 생각되는 것들을 본인이 직접 경영을 해봤기 때문에 이건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맞아요. 감축부터 아마 하지 않을까요? 예, 그죠? 이따가 예, 얘기하면 뭐 그 엑스나 스페이스 X도 마찬가지인데 무조건 줄입니다. 사람 줄이는 예, 거, 사람을 그죠?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재료비 하나하나도 본인이 다 체크해가면서 생각보다 그분이 통이 크시고 돈을 쓸 때는 그렇게 쓰시는 것 같지만 기업을 하실 때는 재료 하나하나를 다 꼼꼼하게 따지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자들은 돈 한 푼으로 쓰지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마케팅이나 이런 수단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과감하게 이제 지르기도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실 때는 과감하게 줄입니다. 그리고 뭐 사람을 인력을 줄이는 거에서 망설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덜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정부도 정부 예산을 본인 생각 한 3분의 1 정도로 지금 줄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의 그 인력이나 예산을 줄인다고 생각하고 굴러갈 수 있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해봤으니까. 옛날 정주영 씨가 뭐 해봤냐고 물어보는데 본인이 직접 해봐서 잘 됐고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그런 걸 좋아해요. 효율적인 거. 그리고 잘 돼서 많이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정부 예산을 많이 쓰는 걸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세금을. 그쵸. 그게 오히려 저는 본인 자체도 인기 전략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받기로 했는데 SK 하이닉스도 이제 인디애나에 공장을 짓습니다. 4억 5천만 달러 정도 지원을 받는데 이걸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염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정부가 좀 나서서 받더라도 이제 뭐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받더라도 좀 좋은 조건으로 여러 가지 제재나 관세나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TSMC가 왜 그 고소를 당했냐면 생각보다 인력들이 좋은 인력이 없어요. 현재 공장을 짓지만 이게 상당히 이게 능숙한 공장에 능숙한 수련된 그 공원들이 와야 되는데
기술자들이 와야 되는데 현재 그런 사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사람들을 많이 공수해 온 겁니다. 미국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만 분들은 아무래도 자기네들끼리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가르쳐줄 시간이 없죠. 빨리 뭔가를 해야 되니까 생산을 해내.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보다 못한 거죠. 미국에 계신 분. 그리고 이분들이 아무래도 돈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능숙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왜 일은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하는데 돈을 저 사람들 더 많이 주냐.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죠. 예. 그럴 수 있겠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공장 가동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트럼프 정부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리조나나 뭐 인디애나 공장이나 아니면 저기 텍사스 공장에 미국인을 80% 이상 써라. 아, 그거 근데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내수에 그 살리려고도 하고 네네네. 노동 시장도 활성화시키려고 네네네. 하기 때문에 네. 왠지 조금 네. 80% 이상 쓰라고 네.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한국인들이 오면 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아예 바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기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가만 놔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이 안에서 그냥 순순히 돈을 벌어가게끔 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트럼프 포비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난해 이제 최대 흑자가 444억 정도 됐습니다. 흑자를. 이 흑자가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가 되면 이거를 이제 지금 대만이 타깃이라 아직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타깃을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닐까. 그리고 돈 잘 번다고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가라고 이제 메이크 어메리칸 그레이트 어게인이라고 이제 그 로고가 이제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구호인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라는 자기 구호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내년에 다시 어게인으로 다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공백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제 미국과 공조를 잘하지만 독자적으로 우리가 또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잘 마련해 찾아야죠. 예, 네. 예, 공백이 생겼을 때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인재들에 관해서 이민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닫힌 태도를 보이지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사업가입니다. 맞아요. 능력이 있는 이민자에 대해서는 또 우대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능력 있는 이민자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오히려 그런 사람 영주권이나 그런 걸 줍니다. 빨리.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강한 미국을 만드는 데는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고 자신들에게 돈을 뺏어가기만 하고 약간 미국을 약간 안 좋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하지만 미국이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거나 이런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유화 정책을 씁니다. 철저한 사업가입니다. 그거는 못 들어봤어요. 그냥 이민자는 무조건 추방할 그렇지 것이다라고만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그 이민자 이슈에 대해서 닫힌 태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이 기본적으로 기술이 없고 단순 노동하고 예, 밑에 이제 허드렛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불만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음으로써 원래 이제 블루 칼라들이 하던 높은 임금들이 다 나눠지고 이러니까 인기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표를 다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슈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유권자 원래 이쪽의 유권자들은 하이 칼라의 그 고급 인력들하고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민 정책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서로 이제 다른 칼라를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인력 유출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가 잘 대응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들어봤고 사실은 이제 반도체 칩스법 폐지 관련해서 삼성전자 규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9조 원 정도 세제 혜택 받기로 되어 있던 바이든 정부에서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행이 될지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내년 초라 이게 시기도 좀 안 좋아요. 사실은 TSMC처럼 올해였으면 좋은데 인텔하고 내년에 어쨌든 삼성전자인데 인텔조차도 지금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뭐 당연히 저는 여러 가지 힘들 거라고, 그러니까 힘든 과정이 있을 거라고 뭐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만 받았으면 좋겠지만 힘든 과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